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무더위도 막바지입니다. 아이들의 방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여름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곳에서 독서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는 곳, 바로 동두천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인데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서관에 들어서니 시원한 기운이 물씬 밀려옵니다.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 이곳이 곧 더위를 피할 피서지입니다. 좋지요. 쾌적하고 여름에 이만한 곳이 없죠. 요 근래는 자주 오고 있어요. 도서관 한편에 자리한 체험존에서는 아이들의 손놀림이 바쁩니다. 아이들이 그린 공룡 그림을 기계에 입력하니 커다란 화면에 그대로 구현돼 살아 움직입니다. 제가 그린 게 저기 화면에서 움직인다는 거가 너무 일주일에 4번은 꼭 와요.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책도 읽고 어쨌든 할 거 너무 많아요. 한여름 속 망중한을 즐기는 이곳은 동두천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 내 오르빗 도서관. 독서뿐만 아니라 스포츠존과 VR 체험존 등 즐길 거리도 가득합니다. 나 지금 파란 데고 왔어. 나 물이야 지금. 우와 용이다. 네, 재밌어요. 10점 만점에 9점이요. 센터 내 또 하나의 즐길 거리는 바로 동두천 미디어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라디오 등 방송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영상 촬영과 아나운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제잉룸과 크리에이터실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과 시니어 대상 그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민분들 대상으로 무료 영화 상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즘 많이 무더운데 저희 미디어 센터 오셔가지고 영화도 보시고 더위도 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여름 가족들과 함께 동두천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한국인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러시아 국적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의정부시 의정부독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남편 B씨의 다리와 팔 등에 흉기로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밖으로 도망쳐 112에 신고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시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대 근로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했고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쯤 양주시 은현면의 한 돗자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발생 8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한때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외부에 쌓인 적재물에서 시작된 불이 공장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포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지역 제한형 사업으로 응모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원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 부지 면적 2,100제곱미터에 지상 8층, 52세대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이번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고령화, 청년 인구 감소, 군부대 관련 특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현재 추진 중인 영북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주거, 복지, 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 모델로 추진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막차가 끊긴 밤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을 목적지까지 직접 태워준 시내버스 기사의 따뜻한 행동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사연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지난 1일 밤 경주의 한 시내버스 안. 외국인 남녀 승객이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특히 남성은 시각장애인으로 보행 지팡이를 쥔 채 동행한 여성과 함께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KTX 경주역. 하지만 이들이 탑승한 버스는 그보다 7.8km 떨어진 문화고등학교 앞이 종점이었습니다. 막차 시간, 더는 운행이 어려운 상황. 이를 운전석에서 지켜보던 버스기사는 운행을 마치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두 외국인을 직접 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를 차고지에 갖다 놓고 내가 승용차를 모셔다 드릴 테니까 안심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사에 차고지 반납하고 승용차로 두 분 모셔다 드렸죠. 더 안타까운 거는 특히 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안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따뜻한 배려는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경주시 공무원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승객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남겼고 이들은 버스를 몰았던 김 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수찬 기사는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자신처럼 했을 거라며 경주를 찾은 손님이 불편함 없이 여행을 마쳐서 기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우리 회사에서요. 오늘 캠페인도 하고 안전운행도 하고 친절에 대해 가지고 회사에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또 교육을 많이 주입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심정지로 쓰러진 승객에게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하고 TS 교통안전 의인상을 받은 김 씨.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의 말이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훨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차 추돌과 질식, 폭발 위험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휴가철을 맞아 전국을 다니며 터널도 많이 지나실 텐데 터널 화재 대응 요령 꼭 숙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새어나온 연기, 눈 깜짝할 사이 터널 안이 연기로 뒤덮입니다. 2차 추돌과 질식, 폭발, 터널 화재가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차 키는 꽂아두고 화재가 난 반대 방향으로 시선 유도등을 따라 가야 합니다. 터널 내 전기가 나가도 시선 유도등은 30분 동안 전원이 켜져 출구로 안내합니다. 길이가 1km가 넘는 터널에는 중앙에 비상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최근 지어진 터널은 250에서 300m마다, 예전 터널은 600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비상 연결 통로가 있지만 주로 기계 설비나 비상 주차 공간입니다. 문은 아이도 쉽게 열 수 있고 1분 30초 뒤 자동으로 닫힙니다. 차량 대피가 필요하면 철 가림막을 뽑아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게 되면 긴급적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고 어린아이든 노약자든 이렇게 쉽게 열릴 수 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슬라이딩 도어이기 때문에 이쪽 문을 열어서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역 승합 차량은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널 화재는 초기 진압이 관건. 바탕에 녹색으로 표시된 곳에 소화전과 소화기가 있고 곳곳에 비상전화도 있습니다. 네, 터널 안에 45m마다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소화전을 열어셔가지고 화재 진압을 하실 수가 있으니 화재가 발생이 되면 45m마다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에서
물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여겨볼 곳은 수정산 터널의 100m마다 있는 노란 대피통입니다. 안에 마스크와 산소통이 들어있어 불길과 연기를 뚫고 호흡을 돕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는 운영사마다 설치 여부가 달라 전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연기나 열로 인해서 차량에 계신 운전자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함을 저희가 설치를 100m 간격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운전자분이 하차하셨을 때 구급함에 있는 산소호흡기 그리고 마스크 각종 화재 예방 도구를 이용하셔가지고 대피하시는 식으로 터널 사고를 막기 위한 꾸준한 점검과 훈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1년에 준공된 터널이지만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 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게 터널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합동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숙련된 직원들의 근무로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처를 통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맞이할지 모를 터널 속 화재. 사전에 익혀둔 대처 요령이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저출생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양육비 부담이 꼽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서울런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런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온라인 학습을 무상 제공하는 서울시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만 6세부터 24세까지의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 거주가족에 서울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15개 온라인 콘텐츠 중 1개를 선택해 1년간 수강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에게는 연간 20만 원 상당의 교재비도 지원됩니다. 서울런 학습 콘텐츠는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밀크티, 메가스터디, 대성 마이맥 등으로 구성되며 중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EBS 강의는 다른 콘텐츠와 중복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런 누리집을 통해 11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합니다. 선착순 모집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 지역 화폐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음식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일 오후 6시 기준 경기도 내 소비 쿠폰 신청자는 전체 지급 대상의 95.4%인 1,295만 명, 지급 금액은 2조 819억 원인데요. 이 중 경기 지역 화폐로 4,754억 원이 지급됐고 지급액의 52.7%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음식점으로 일반 소매점과 교육 분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는 그릴톡 현장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전문 그릴 마스터 양성과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개최하는 2025 그릴 마스터 대회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창업을 넘어 창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기쁘다며 우리 외식 산업의 경쟁력, 마케팅, 일하시는 분들의 자존감 제고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소통 토론회에는 그릴 마스터 20명, 축산농가와 요식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릴 마스터와 함께 고기를 직접 구우며 노하우를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국내 청년 창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내 청년 창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 투자 기관인 더 인벤션 랩과 공동으로 청년 해외 진출 투자 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합은 10억 원 규모로 조성돼 베트남과 싱가포르, 미국 등 주요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투자 대상은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초기 단계 청년 창업팀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과 해외 진출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정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